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하승이라고 합니다. 남북평화재단 온라인 강좌에서는 4개의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북한의 음악과 주요 악단, 북한의 음악공연 교류에 대한 강좌를 통해서 북한의 음악과 악단과 또 음악을 통한 교류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의 기술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에서는 북한에 유입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북한 사회 안에서 재맥락화되고 있는지, 또 예술과의 접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북한 정보 리터러시에서는 북한이 선전 전략으로 채택한 뉴미디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함께 북한의 음악이나 기술과 관련된 그 최근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접할 수 있었는지, 또 북한 정보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음악과 주요 악단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음악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선전선동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전통음악,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전통음악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북한의 주요 악단들이 있습니다. 악단들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 악단들을 통해서 음악의 변화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음악의 발전 양상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또 음악과 공연 예술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음악 개념입니다. 북한에서 음악의 정의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내적 충동에 의한 그 정서의 발현으로 보여주는 예술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형식에서는 이제 민족적인 형식을 취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체문예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형식과 내용의 그 고정된 부분과 변화되는 내용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서 체제 선전이라던가 지도자 우상화와 관련된 내용은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음악이 파격적으로 변화하였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내에서 민족적인 형식이 현대적인 미감, 현대적인 그런 취향이라던가 시대적인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의 여지가 있고 또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제 뭐 파격적인 형태라던가 이런 새로운 우리가 북한 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형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먼저 사회주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 우상화라던가 체제 유지의 측면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인 형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인 미감,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끔 민족적인 형식이 변화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의 음악이라던가 뭔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뭔가 파격이 있었다,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 민족적 형식은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에서도 이제 가사와 선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가사를 중점적으로 한 때도 있고 선율을 이제 우선시한 때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즈와 록, 그리고 디스코는 이제 반인민적이고 태폐적인 요소다라고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뭐 다양한 이런 장르라던가 수용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교류도 하고 있고, 이러한 장르들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북한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음악을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음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고 지도자의 우상화의 측면, 그리고 체제 유지의 부분, 또 사상 교양의 목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전, 선동 등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악 정치의 시작은 2000년 2월 7일 그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문학성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음악 정치라는 단어가 노동신문에 실리고 언급이 되면서부터 뭔가 좀 공식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부터 음악 정치는 이미 있어 왔던 현상이고 이런 개념들도 있었지만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2000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요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북한에서 다양한 내용과 그런 가사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가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내용을 강조한 혁명 가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찬양, 칭송의 노래, 가사의 이제 대부분 북한의 한 90% 이상이 이 지도자 찬양과 칭송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송가라는 그런 북한의 가요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 송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가요의 부분은 이제 당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있고, 행진 가요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진과 그런 행렬에 맞는 속도에 맞춰서 그 박력 있고 그리고 전진적인 성격을 가진 가요들로 이루어진 것이 행진 가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과 생활 관련해서 정서적인 경험, 서정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서정 가요들이 있고요.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내용을 반영을 한 노동 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요라고 하죠. 아동 가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와 학생의 정서, 이런 가창 능력에 맞게끔 창작을 하고 있는 아동 가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요가 있는데 이런 가요들은 당국이 주도적으로 음악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음악의 생산 방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창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주요 작사가들이 있고요. 작곡가들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를 이제 집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체 방식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계기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음악을 창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엄격한 검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비공식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공식 부분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 자체적인 생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부분 이외에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자체 생산되는 그런 작품을 자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창작을 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등 이런 제3국에서 불법 음악을 생산을 해서 또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음악의 유통 방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TV, 라디오가 이제 주요한 북한 음악을 유통하는 경로입니다. 주요 경축 공연의 실황 녹화라던가 메인 악단, 그 주요 배우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마다 필요성에 따라서 메인 악단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중앙예술단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서 더 메인 악단이라고 한다면 국보급 악단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좀 악단들도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장르라던가 컨셉트를 또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형식의 변화로 차별성을 주기도 합니다. 해당 시기에 이제 당국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악단의 성격 그리고 구성과 형식, 레퍼토리에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또 북한 음악의 유통 방식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북한 내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자체 내부의 인트라넷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국에서 약간의 대외 선전 용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다양한 홈페이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조선예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무대예술 작품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예술 경연이라던가 예술 창작기관, 극장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내부 대내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외 선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많이 창작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용 전자편집물, 그러니까 다매체 편집물이라고 부르는 음악 예술 교육 관련의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휴대폰도 북한 음악의 주요한 유통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재생 기능이라던가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 주민들은 또 음악을 청취할 때, 음악을 감상할 때 휴대폰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문과 잡지가 있는데요. 지면 악보 게재를 통해서 새 노래를 창작을 하게 될 시에 일면 악보라던가 노동신문의 악보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특정 노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악보집이 있습니다. 출판물과 관련해서는 그 조선 노래 대전집이라던가 작은 악보집을 출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새노래 종합본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악보를 모아둔 또 다양한 주제를 묶어서 악보집으로 이제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음악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음악 정보기술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음악예술 관련 지식을 이제 보급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 나온 노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노래 종합본이라는 출판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해에 나왔던 새로운 노래들을 악보의 형태로, 악보집의 형태로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또 기타 노래곡집 발매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로 노래곡들을 노래곡집을 이제 묶어서 발매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조선예술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대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TV 음악 편집물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중앙TV의 방송 편성표를 통일부에서 북한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편성표를 봤을 때 음악이라는 검색어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음악 편집물이라던가 문화방송시간, 화면 음악집 등등의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 편집물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 편집이란 것은 노래와 음악을 이야기의 흐름과 장면에 맞춰서 이제 편집해 넣는 것, 또는 그러한 편집, 내용을 영상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노래방에 갔을 때 반주에 맞춰서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화면에는 뭐 뮤직비디오라던가 다양한 뭐 풍경이라던가 자연 풍경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노래 가사가 함께 나오게 되죠. 실리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편집물에서 이제 그동안은 뭔가 좀 단순한 그런 자연물을 보여준다던가 뭐 지도자의 그런 동정들을 소개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에 이제 음악 편집물이 2021년부터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 곡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정을 따른 애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 형태로, 음악 편집물의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음악 편집물의 배경은 기존 풍경이라던가 뭐 지도자의 현대 지도 중심이라던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바뀐 음악 편집물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수가 이제 아무래도 포커싱이 되게 되는데요. 또 이 외에도 가수의 음원의 녹음 과정들을 영상으로 구성을 한다던가, 녹음 스튜디오 내부를 공개를 해서 전문 음향 장비, 뭐 이런 음향 시설 환경들을 부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친근한 어버이라는 이제 화면음악 편집물이 좀 화제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장면들이 아무래도 그 국기를 통한 국가 상징이라던가 지휘자나 그 가수의 녹음 과정들이 또 담기게 되고, 물론 뭐 지도자 현지 지도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분야별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이런 그 화면음악 편집물의 장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대표 선수라던가 어린이, 의료인, 노인, 군인, 방송인 등 다양한 계층의 북한 주민들을 이제 출연을 시킵니다. 북한 당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력을 했던 주요 정책들과도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징성 있는 각 계층의 분야별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북한 주민들은 또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찬사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것처럼 그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찬사를 보내게 되는 이런 그 과정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엄지를 위로 치켜 올리는 이런 치켜 올려 세우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으로 지도자에 대한 찬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외에도 지휘자와 가수, 프로듀서 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노래하는 과정에서 그 머리를 흔들고 팔을 이렇게 뭐 격하게 돌리는 이런 큰 동작들을 통해서 다소 좀 격정적이고 과잉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감정 표현들을 가감없이 좀 드러내는 방식들이 이전의 화면음악 편집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출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이미지들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은 주로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라고 한다면 이제 표로 나와 있는 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표에서 이제 주요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요한 경축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게 된 악단들을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맞는 그 메인 악단, 주요한 메인 악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음악을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인데요. 노동신문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죠.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의 대표 신문입니다. 이 노동신문 일면을 정치적으로 이제 좀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동신문은 이제 대내외 주요 현안이라던가 사건 발생 시에 북한 입장을 대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신문 일면에 악보가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악보가 실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그 노래에 대한 사상예술적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된 노래들을 실게 됩니다. 보통은 노동신문 일면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아무래도 그때 그 날에 좀 이슈가 되거나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실리게 되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면은 주로 지도자나 그런 이제 고위층의 동정들, 주요 정책과 행사들을 소개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면에 악보가 게재되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상 교양, 정책 선전, 우상화 차원에서 권장가요로 이제 소개를 하고 싶다거나 기관 또 단체에서 이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음악의 전파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 일면 게재 악보는 그 북한 주요 악단의 공연 레퍼토리로 이제 이어서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요 매체의 노래가 게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기업소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노래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각 기업소에서는 기업소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는 독보회를 통해서 일면 게재 악보의 노래들을 익히고 이것들을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직장에서의 예술 활동을 좀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독보회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적 적은 범위의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비롯한 교양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당 정책과 시사 문제 같은 것을 제때에 기동성 있게 해설 침투하는 간단한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노동신문 일면의 노래 악보가 게재된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독보회와 또 예술 소조 활동 등을 통해서 노래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술 소조는 이제 예술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로 조직한 소조로서 이제 예술 소조를 중심으로 독보회를 진행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신문 1면에 악보가 게재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제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그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돌에 삼가 드린다라고 해서 4곡의 노래가 실리게 됩니다. 2013년 7월 21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이고요. 2013년 9월 11일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조국 찬가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동신문 1면 악보가 이제 아무래도 좀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김정일 시기부터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음악을 정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주요 행사의 기념을 위해서 악보가 이제 게재가 되었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주요 행사의 기념 외에도 특정 사건을 부각시킨다거나 국면을 전환시킬 목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악의 전파 과정을 이제 살펴본다면 김정일 시기에는 노동신문이 처음으로 이제 게재가 되고 이어서 민주조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방영이 되었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이 모든 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그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이제 북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의 그 전국 노래자랑과 좀 비슷한 포맷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6년에 군중문화예술사업 목적으로 김정일 지시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자, 농민, 사무원, 대학생, 가정부인, 가족 총 6개 부류로 구성이 되고요.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승 지정곡은 혁명가요, 전시가요, 혁명가극 중에 한 곡이 되고 또 심사 기준으로는 노래의 사상예술성과 표현 방식 그리고 가사와 선율의 정확성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과 관련한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이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본지가 있고 우리 조국이 전업 높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험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리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운정 속에 제16차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대학생 부류 사중창정목 결승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경연에 앞서 오늘 경연의 심사를 맡아보게 될 심사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 겸 1심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원 인민배우 호강수 선생입니다. 2심에 역시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원 공문배우 조춘옥 선생. 3심에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교원 우경순 선생입니다. 4심에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초장 김유섬 동무입니다. 5심에 철도성 철도건설관리국 기동예술 선동대 대장 김장춘 동무입니다. 이렇게 5명의 심사원들이 오늘 경연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연에 앞서서 오늘 경연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연 방법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혁명가요, 전시가요, 그리고 혁명가곡에서 나오는 노래들 중에 한 곡,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노래들 중에서 한 곡, 이렇게 2곡을 부르고 심사석의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정전과 마찬가지로 가사와 선율의 정확성, 그리고 중창인 것만큼 편곡을 노래 주제 사상적 내용에 맞게 잘했는가, 그리고 소리 맞춤이 잘 됐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하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했을 경우에는 악기 점수를 첨부해주게 됩니다. 결승 경연인 것만큼 점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계교원대학의 여성 사중창입니다. 불을 노래는 혁명가극 피바다 중에서 우리 엄마 기쁘게 한 번 웃으면 계속해서 친근한 우리 원순이. 즐겁게 한번 쓰면 안다는 문제도 이겨나가라. 어디서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언제만이 멋진 민족이다. 나나나나나 행복했다. 조하늘이 그늘이 다시려지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어난다. 사육인발 날리는 홍림이 아시 우리 엄마 노래를 부르게요. 온 세상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언제만이 멋진 핑계가 웃으시면 언제만이 멋진 핑계가 행복했다. 북한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1986년에 본격적인 그런 제1차 경연이 조직이 되고, 이후에 이제 군중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문 예술가가 아닌 근로자들의 예술적인 기량을 높인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순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1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경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기회장으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경연 내용도 점차 또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당국은 이렇게 북한 당국은 인민이 자발적으로,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음악의 교육과 참여, 전파 과정을 이제 추동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이런 노래 경연을 조직을 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운영했던 그 대회 선전용 홈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국제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선전용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요.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런 대외 선전 홈페이지에서는 북한의 많은 노래들을 mp3 형태로 이제 게시를 하게 되고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감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들을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화면 음악이라던가 외국 음악의 노래 해설들을 또 하기도 하고, 음악 상식에 대한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북한 내의 다양한 노래들을 또 소개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면 음악 편집물도 이런 영상 형태로 게시를 했었고요. 조선의 오늘이라는 사이트는 대외 선전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이제 국제사회의 트렌디한 그런 뉴미디어, SNS라던가 뉴미디어의 형태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이렇게 음악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선의 오늘이라는 계정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삭제가 되었지만 음원 창작자들의 무료 음원 공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곡들이 게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음악의 개념이라던가 어떤 음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북한 내부에서는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에 오랜 세월의 분단 이후로 또 이제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문화가 또 각자의 방식으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질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전통 음악조차도 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남북한 전통 악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으로 남한의 경우는 전통의 전승과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을 이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통 악기 그대로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이제 개량을 하는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연구 개발이라던가 악기 개량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민간 주도로서 악기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그 민족 악기 개량은 창작 연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악기 개량에 적극적이어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악기 개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국가 주도로서 또 악기 개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관된, 통일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 북한 개량 악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6년 이후에 민족악기 개량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현대적 대규모 그 민족 관현악 편성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북한식의 민족 관현악 편성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70년 이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를 중심으로 관현악이 이제 꾸려지게 되는데 이때 음역대가 넓은 새로운 그런 민족 악기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악기들이 민족 악기들이 적극적으로 개량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64년에는 북한의 전자음악 합성기가 처음으로 제작 보급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북한에서의 이제 표현으로 서양악기의 조선음악 곡종에 따라서 장세납, 저피리 등등의 이제 다양한 10가지 민족악기 외에도 양악기 소리를 포함한 그 김정일이 직접 이제 이름을 붙인 충성 5형의 그런 악기가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음악 분야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민족음악과 민족악기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그 북한의 요구에 맞춰서 개량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개량된 북한의 가야금이고요. 다음은 이제 대금에 해당하는 저대입니다. 단소도 이렇게 플룻과 같이 세부치 이렇게 키를 달아서 정확하게 음을 그 악기의 구멍, 지공을 막을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해금류입니다. 해금류는 크기에 따라서 소해금, 중해금, 저해금 등등 다양한 해금류의 악기들도 있습니다. 어음금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로 악기를 개량을 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1962년에 그 어은동 군사야영시에 악기 제작을 이제 직접 나서서 이름을 지은 악기다라고 하는데요. 박 형태로 생겨서 또 울림통, 지붕대, 머리 부분, 금속의 고정괴, 울림 구멍, 그리고 머리 부분에 이제 4개의 비녀 형태로 줄감개가 있고요. 4개의 철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에 놓고 왼손가락으로 지분판의 줄을 눌러서 음을 짚어내고 오른손에는 삼각형의 이제 술조각이라는 것을 쥐고서 줄을 튕기거나 내려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장세납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양금이라는 악기,
악기, 이게 옥류금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악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악기들은 이제 옥류금이나 어음금과 같은 악기는 기존의 전통 악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개량된 악기들이고, 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소리라던가 서양 음계에 맞춰서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개량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옥류금이 좀 특이한 악기이긴 한데요. 1970년대 초에 새롭게 창안된 민족 악기라고 합니다. 음역이 넓고 전조가 자유롭게 이렇게 개량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김정일의 교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옥류금이라고 명명한 이 옥류금 이름 자체도 그 옥류라 부르는 유서 깊은 대동강의 흐름과 같이 맑고 부드럽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 새 시대의 새 민족 악기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북한의 악기사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평양 악기공장이라던가 평양 피아노 합영회사, 평양 민족악기공장, 다양한 악기 공장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국립악기연구소에서는 컴퓨터 지원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악기 도면을 데이터화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고요. 민족악기 발전 연구와 관련된 진행을 또 하고 연구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논문을 출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악기 제작 학부에서도 이제 뭐 악기 제작 단체에서 학부 교원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양 악기 전시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평양 악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예술교육기관이라던가 개별적인 제작자들, 해외 동포, 외국인들이 이제 출품을 한다고 하는데요. 민족악기뿐만 아니라 서양악기, 뭐 부공품, 소모품 등 다양하게 전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중국에서 이제 개최되는 그런 국제악기 전람회 출품작들도 출품이 됩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평양 악기 전시회에서 전시된 악기 사진입니다. 국내 연주단체들도 북한의 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요한 곡이 이제 3곡 정도가 있습니다. 출강이라는 곡은 김용실 작곡의 곡이고 1964년도에 작곡이 됩니다. 재련소 노동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관현악곡 아리랑도 주로 연주단체들이 많이 이제 연주를 하는 곡인데 최성원 편곡의 창작곡이고 1976년도에 작곡이 됩니다. 조선음악 전집 8권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제목처럼 아리랑을 선율을 이제 주제로 작곡을 하는데 남북 합동 공연에서도 관현악 공연에서도 연주된 바가 있습니다. 초소의 봄이라는 곡도 자주 연주가 되는 곡 중 하나입니다. 공명송 작곡의 곡으로 1965년도에 발표가 된 곡인데요. 이 3곡을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악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단이라고 하면 음악 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예술 집단이라던가 그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북한에는 예술단이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술단은 예술 창조 사업과 예술 공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 그리고 예술인들을 기본으로 이제 조직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단은 이제 주로 음악 연주라던가 성악을 하는 주로 노래를 하는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었다면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무용까지 이제 합쳐지게 된다면 예술단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보급 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공식화된 이제 명칭이라기보다는 노동신문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제 북한의 주요 출판물 보도에서 어떤 이제 북한의 악단을 설명을 하면서 좀 하나의 수식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대 이제 국보급 악단이 국가가 직접 보호해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불리는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악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악단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국보급 악단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악단들을 좀 주요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북한 악단을 장르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클래식에서는 국립교향악단, 공훈여성기악중조조, 삼지연악단, 은하수 관현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국무위원회 연주단이 있고요. 전자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왕제산 경음악단, 이후에는 왕제산 예술단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무용이 중점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자음악으로서 80년대 처음 이제 등장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보천보 전자악단, 모란봉 전자악단. 이 모란봉 전자악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모란봉 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이후에 모란봉 전자악단으로 이 명칭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청봉악단과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식 악기가 있지만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제 주로 내지만 이후에 또 전자음악을 주로 이제 중심이 되면서 콘셉트가 또 바뀌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합창단이 있는데요. 공흥국가 합창단이 있습니다. 북한의 악단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개의 악단은 서로 경쟁을 하는 하나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악단들은
예를 들면 이제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컨셉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좀 다양한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다르게 나타내서 좀 두 개의 다른 악단을 이제 경쟁 구도에 두고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0년대에 등장했다는 이제 전자음악 악단입니다.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클래식 악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삼지연 악단과 은하수 관현악단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모란봉 전자악단과 청봉 악단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초 악단인 국립교향악단부터 시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교향악단과 같은 경우에는 1946년 8월 8일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교향악단이라고 한다면 연주회를 기본으로 해서 활동하는 큰 규모의 관현악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현악단의 의미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표현하는 국가 건설 시기에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이제 문화국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창립 초기에는 이제 일관 편성으로서 그 30여 명 정도 작은 규모였다가 이후에는 상관 편성으로 확대 편성이 돼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이상의 그런 연주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기에는 서양곡을 위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주로 연주하는 레퍼토리들을 했다면 그 당시 소련에서 했던 레퍼토리 위주였다면 이후에 1970년대 북한에서는 우리식 관현악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극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가극에 반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이제 개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음악이 또 주체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식의 관현악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이때 민족음악 중심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중악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기악 중주조가 있습니다. 1969년에 만수대예술단 소속의 16명의 여성 클래식 기악 중주단이 이제 독립적으로 여성 기악 중주조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67년에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 구축 이후에 그 당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정권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성격의 악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환에서 이 클래식 기악 중주단이 여성 기악 중주조가 이제 창립을 하게 되고요. 국내와 또 해외 활동을 통해서 김일성 정권을 대표하는 악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중음악, 이전에 이제 여성기악 중주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중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장르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전자음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이 등장을 했던 시기인데요. 우리식의 경음악과 현대무용의 발전을 목적으로 먼저 1983년에 왕재산 경음악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악단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무용 중심의 예술단 성격이 있는 악단이었습니다. 무용조와 그리고 전자기악조, 가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왕재산 경음악단에서의 그 왕재산이라는 이름은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리에 있는 산 이름이기도 하고 김일성이 이 항일무장 투쟁을 확대시키려던 북한의 혁명 사적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왕재산 경음악단은 주로 민요라던가 민요풍의 노래도 함께 이렇게 민족적인 성격을 좀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이제 왕재산 경음악단의 기악조가 연주를 하는 모습의 한 장면인데요. 왼쪽에 있는 악기가 악시스라는 악기입니다. 이제 피아노 건반과 같이 생겼죠. 이 건반을 앞으로 이제 내서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강한 악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이제 대중음악의 시작, 그 두 번째인 보천보 전자악단인데요. 아무래도 전자음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제 북한에서의 전자악단은 보천보 전자악단이 되겠습니다.
1985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창립된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악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85년에 창립이 되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은 모두 1990년대 이후부터 9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왕재산 경음악단의 왕재산처럼 보천보 전자악단의 보천보도 북한의 항일 전적지 보천보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을 따서 악단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악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전자기악 쪽, 그러니까 전자기악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남성이고요. 가수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한 가수에는 김광숙, 조금화, 전혜영, 김정렬, 리분희, 리경숙, 현송월 등의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독창곡집을 발매하는 등의 이런 솔로 가수 형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천보 전자악단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남성군대 합창단입니다. 공군국가 합창단인데요. 남성 중심의 군 소속 예술단체이고 원래는 1947년에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창단을 했을 때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7년도에 조선인민군 협주단에서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독립적인 예술단체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처럼 북한 내내 정세, 북한 내부에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을 하고자 군 소속 대규모 남성 합창단을 이제 창립을 하면서 위엄과 이런 강고한 이미지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대내 결집 그리고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군국가 합창단은 러시아 알렉산드로프 앙상블, 붉은 군대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 합창단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합창단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미클래식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는 삼지연 악단입니다. 이 삼지연 악단은 만수대 예술단 공훈여성 기악 중주조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2009년 김정일이 직접 창립한 악단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삼지연 또한 그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에 위치한 항일 전적지를 의미하고요. 여성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세미 오케스트라입니다. 김원균 평양음대 출신, 당시 그 음대 출신의 20, 30대 젊은 연주자들이 50여 명으로 이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어서 이제 2009년에 같은 시기에 또 세미클래식 오케스트라가 또 창립을 하는데요. 은하수 관현악단입니다. 공군국가합창단, 국립교향악단, 만수대 예술단과 함께 이 은하수 관현악단이 2009년에 합동 공연을 이제 열게 되는데요. 설명절 경축음악회에서 합동 공연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성 연주자가 이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09년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삼지연 악단과는 좀 대조적으로 삼지연 악단이 여성 연주자 중심이었다면 은하수 관현악단은 남성 연주자 중심이었다가 이후에 혼성으로서 이제 세미 오케스트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가수는 남녀 독창 가수 외에도 모란봉 육중창조라던가 왕제산 육중창조 등의 이제 다양한 중창조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기악 연주자로는 현악 4중주, 색소폰 6중주 등 다양한 이제 중주단들이 또 내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학파라던가 그 20대 국내외 콩쿠르 수상 경력의 예술인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 전통음악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북한의 민족 악기이죠. 소해금, 어은금, 가야금, 장세납, 저대, 장구 등이 포함된 이제 배합 관현악 편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악기와 북한의 민족 악기가 함께 이제 편성이 된 것을 이제 배합 관현악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악단은 2013년에 해체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이제 연주한 연주 장면과 은하수 관현악단 소속으로 있었던 그 리설주의 노래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산바람이 휘바람이 부는 희천에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장군님 지켜주신 심장의 불길 온 나라의 영원의 불이 되었다. 찌든 빛끌는 청춘의 열정 부강저곡 떨치는 길에 우리의 젊음은 지성은 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도세차게 타오르라 우등불아, 사랑처럼 일도서는 언제와 함께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장군님 지켜주신 미훈의 불길 이 땅 위에 또다시 불을 오른다. 지던 빛끌는 청춘의 열정 부강저곡 떨치는 길에 우리의 젊음은 지성은 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도세차게 타오르라 우등불아. 떨치는 길에 우리의 젊음은 지성은 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도세차게 타오르라 우등불아.
다음은 김정은 시기의 대표 악단입니다. 모란봉 악단이었다가 이후에 모란봉 전자악단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보천보 전자악단을 계승한 여성 전자악단입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이제 이 모란봉 악단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정권이 시작된 2012년에 이 모란봉 악단도 출범을 하면서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모범이 되는 악단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가수와 연주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연주자 중에는 또 전자현악 4중주가 특징입니다. 첫 등장이었던 2012년 7월 6일 시범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좀 컨셉이 달랐습니다. 튜브탑 드레스를 입고 또 한복도 착용을 하지만 이후에 직후인 2012년 7월 28일 전승절 공연에서부터는 이제 군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단복을 착용을 하면서 좀 컨셉이 바로 이제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R&B라던가 뭐 챈트 형식 등 이렇게 뭔가 외치는 형식으로서 하나의 좀 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들을 또 차용을 하기도 하고요. 걸그룹 안무와 비슷한 댄스 음악 등 다양한 형식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소녀시대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뭐 다양한 걸그룹의, 북한의 걸그룹이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또 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중악단 이제 경쟁구도 체제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과 경쟁 체제를 이루었던 청봉 악단입니다. 모란봉 악단은 2012년에 등장했다면 청봉 악단은 2015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악단인데, 앙상블 금관악기 위주의 이제 경음악단인 청봉 악단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이 해체가 된 이후에 은하수 관현악단의 연주자, 그리고 관현악단 내에 모란봉 중창조의 핵심 가수들이 소속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악단 명칭은 청봉입니다. 청봉은 그 구호나무가 발견된 양강도 삼지연군 이명수 노동자 지구에 있는 그 청봉 수경지, 혁명 정적지를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모두 이제 북한의 주요 악단들, 국보급 악단이라고 불렸던 악단들은 이렇게 혁명 정적지의 의미가 담긴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청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2016년 당 제7차 대회 경축 합동 공연인 영원히 우리 당 따라라는 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댄스곡을 선보이면서 그 모란봉 악단과 좀 비슷한 콘셉트로 변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봉 악단의 컨셉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영상 두 편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행복도 밝고 밝은 미래도 은혜로운 손길 아래서 끝없이 펼쳐지어라.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노동 당이 있기에 세상은 넓어도 부러 못 살아. 그대 품에서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인생의 행복이라면 그 행복 누리며 우리가 산다. 온수님 사랑의 축복을 받은 인민의 행복 끝없네.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온수님의 그 사랑 속에 축복하는 우리민을.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천하의 제일로 위대한 분의 사랑과 믿음에 우리가 산다. 온수님 모시려 저놈이 높은 인민의 영광 끝없네.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온수님을 높이 모시려 저놈 높은 우리 민을.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온수님을 높이 모시려 저놈 높은 우리 민을. 다음으로는 삼지연 관현악단입니다. 이 삼지연 관현악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 공연을 진행한 악단인데요. 그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세미 오케스트라입니다. 대부분 삼지연 악단, 2009년에 창립되었던 삼지연 악단의 연주자들이 이제 다수 있었고요. 고군국가 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의 이런 소속 배우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악은 대부분 청봉악단 가수가 참여를 하고요. 삼지연 관현악단과 같은 경우는 박람공연 예술단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북한 내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 또한 그런 이제 기존 악단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그 기존 악단들을 개편을 해서 구성했던 새로운 악단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삼지연 관현악단은 그 정식으로 창립된 악단으로 밝히면서 이제 북한에서도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을 건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북한 내에서의 다양한 대내외 행사들을 삼지연 관현악단이 맡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국무위원회 연주단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지금 현재 북한의 메인 악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국무위원회 소속이면서 또 공식적으로는 2020년 설명절 기념 공연에서 최초로 이제 이 이름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일단은 실내 악단으로 작은 실내 악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북한의 주요한 악단으로서 북한의 주요 행사, 정치적인 행사에서 대규모 관현악단으로 편성이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주요 악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북한의 주요 악단은 그 정치적인 목적과 시대 요구에 따라서 그 메인 악단과 악단의 형태 그리고 장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북한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 주요 음악 단체들도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북한 음악은 지도자 우상화라던가 선전선동 이렇게 내용이 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대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취향의 변화를 따라서는 또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가면서 형식은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내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이제 형식적인 변화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취향을 고려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북한의 음악에서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음악이 전면적으로 바뀐 변화가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평화재단 온라인 강좌 북한의 음악과 주요 악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